안녕하세요 여러분,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오늘은요 5학년 국어 1학기 가 4단원 글쓰기의 과정인데요. 글쓰는 과정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133쪽에서 137쪽까지 볼 건데요. 내용은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기입니다. 두 차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차시 모두 이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에 보면은 제 기본 활동으로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상쾌한 아침을 읽어봅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 아빠께서 공원에 가자며 나를 깨우셨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어. 얼른 일어나자. 아빠 말씀에 난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공원에 갈 준비가 끝날 때까지도 나는 계속 툴툴거렸다. 대문을 나서니 찬바람에 코끝이 시려 손으로 코를 가렸다. 왜? 춥니? 좀 걸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빠께서는 물통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아빠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나는 그 뒤를 따라 뛰어야 했다. 뒷산 시민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 깜짝 놀랐다. 준비운동부터 하자. 나는 아빠를 따라 맨손 체조를 했다. 체조를 하고 나니 정말 추위가 달아나는 것 같았다. 철봉에서 턱걸이를 5번이나 해서 아빠께 칭찬을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었지만 아빠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에 마시는 물은 뱃속까지 시원하겠다. 이웃 어른들께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아빠와 함께 공원을 나왔다. 나는 아빠를 앞질러 집으로 달렸다. 아빠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니 기분이 참 상쾌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33쪽에 있는 상쾌한 아침이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보자 그랬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뭔가 공원에 가서 체조를 한 것 같아요. 그쵸? 누구랑? 아빠랑요. 그쵸?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 주인공이 지금 여학생인 것 같아요. 그쵸? 이 글만 봤을 때는 지금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특별히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글만 봐서는 그쵸? 근데 그림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음부터 넘어갔고요. 상쾌한 아침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어요. 1번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나요?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쓴 거죠? 왜 쓴 거예요? 심심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며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왜 지금 글로 옮겨 쓴 겁니까? 대체 이건 아마도 아빠와 함께 공원으로 아침 체조를, 그렇죠? 아침 운동을 하고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글을 쓴 거죠.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빠와 함께 공원으로 아침 운동을 다녀온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그쵸? 그렇게 목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한번 볼게요. 글쓴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운동했죠. 체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빠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공원으로 운동을 갔습니다. 그쵸?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쵸? 3번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한가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글을 다시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글쓴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졌을 만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야.
아빠가 발걸음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벌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대요. 그쵸? 이런 것도 느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조하고 나니까 추위가 달아나는 것 같았대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빠한테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죠?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보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내용도 그렇고 아빠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참 상쾌했대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겠죠. 이거를 어떻게 뭐 다 쓸 공간은 없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한 두어 가지만 골라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3번 볼게요. 일어난 일과 그에 어울리는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묶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랬어요. 봅시다. 지금 처음 가운데 끝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일어난 일이랑 생각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일어난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일어난 일입니다. 아빠께서 나를 깨우셨어요. 그리고 아빠께서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고 싶어서 툴툴거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일어난 일이랑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아빠가 나를 깨웠을 때 처음에 좀 일어나기 싫었었나 봐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딱히 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 억지로 일어났다 그랬네요. 그쵸?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어,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보면은. 자, 가운데 부분입니다. 공원까지 걸었어요. 턱걸이를 5개나 성공했고요.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에 물을 마셨어요. 이거는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쵸? 일어난 일이고, 생각이나 느낌 봅시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요. 아빠한테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물이 뱃속까지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끝에 보니까 일어난 일은 이웃 어른들에게 반갑게 인사했고요. 아빠를 앞질러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일어난 일이고요.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경우엔 기분이 참 상쾌했대요.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서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대요. 시간 흐름과 장소 변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다발짓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 다발짓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흐름에 맞게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것을 다발짓기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 것이 다발짓기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4번 한번 볼게요. 자, 132쪽에 있는 6번에서 떠올린 내용으로 다발짓기를 해보세요. 자, 132쪽에 6번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네요. 6번이면 129쪽에 2번에서 한 가지를 정해서 글로 쓸 내용을 떠올려 보자고 한 거네? 129쪽에 2번이 뭐였죠? 그러면 또 가보죠. 아마 돼 있긴 할 거예요. 아, 이거 지금 기억나나요? 학급 실문을 쓰려고 하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쵸?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써보려고 구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다발짓기를 해본다 그랬어요. 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뭐 가지고 해볼까? 선생님, 쭌쌤 같은 경우에는 밴드 공연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밴드 공연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자, 처음입니다. 일어난 일. 쭌쌤이 밴드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그쵸?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불이 꺼지고 첫 곡을 연주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조금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밴드 공연의 첫 곡을 하기 전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게 일어난 일이 되겠죠? 그때 생각이나 느낌. 그럼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니까 그대로 해주면 될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정리해주면 될 것이고. 가운데입니다. 일어난 일. 밴드 공연 곡이 진행이 될수록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악기 소리도 더욱 커졌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쵸?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쵸? 생각이나 느낌은 이제 이런 거죠. 연주가 계속 되면서 사람들이 환호 소리가 커지고 점점점 관객들이 늘어났어요. 그때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겠어요? 아, 기분이 너무 좋고 설레고 흥분됐다. 이런 내용들을 써줄 수 있겠죠. 생각이나 느낌에. 끝. 공연을 다 마치고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관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게 일어난 일이 될 거고요. 그때 생각나는 느낌. 후련했다. 아니면 실수를 해서 섭섭했다. 서운했다. 아쉬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 부분들을 그렇게 각자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서 자 보면은 떠올린 내용을 다발짓기로 나타낼 때에도 글을 읽을 사람,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을 계속 생각해야 된대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글을 읽을 사람을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이거는 이 단원 처음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상황이나 목적을 계속 생각해야 된대요. 그쵸? 이게 지금 뭐 누구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무슨 학급 신문에 내보내려고 하는 건지, 어디에 내보내려고 하는 건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사회 내용을 친구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잘한 점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처음 가운데 끝을 잘 구분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쵸? 일어난 일에 따라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정리했어. 이런 점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잘한 점을 말해보자 그랬어요. 그쵸? 또 뭐 어떤 잘한 점들이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를 잘 했어. 아니면 글을 읽는 사람을 잘 고려해서 글을 쓴 것 같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글 쓰는 상황이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힌트예요. 그쵸? 친구들이 쓴 글을 보면서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생각이 잘 안 나면 이런 곳에서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것에 잘한 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차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6번이에요. 다발짓기와 쓴 글을 비교하며 할머니께서 오신 날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그랬습니다. 다발짓기 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기분이 좋아졌대요. 이게 첫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할머니께서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친구 집에 수학 공부를 하러 갔어요. 할머니께서 여전히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아, 할머니께서 떡볶이를 해주셨네요. 친구 집에 수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여전히 계셨다? 아, 어디 갔다 왔나 봐요. 그쵸? 떡볶이를 해주셨을 때는 맛있게 먹었어요. 수학 공부를 하러 갈 때는 함께 있지 못해서 아쉬웠대요.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그쵸? 할머니께서 여전히 계셨대요. 아직 집에 계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럼 끝입니다. 마지막에 저녁에 할머니께서 댁으로 가셨대요. 이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은 섭섭하고 더 자주 오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네요. 그럼 이거 다발짓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글을 볼게요. 자, 할머니께서 오신 날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갔다. 오늘 어려운 내용을 배워 머리가 아팠다. 그런데 집으로 오니 할머니께서 계셨다. 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할머니께서 계시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할머니께서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맛있는 떡볶이를 해주셨다. 동생과 함께 먹다 보니 어느새 떡볶이를 다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짝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하기로 해서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친구 집으로 갔다. 할머니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들었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할머니께서 일찍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왔다. 다행히 할머니께서 아직 집에 계셨다. 할머니와 함께 만화영화도 보고 과일과 피자도 먹었다. 할머니께서는 저녁을 드시고 나서 댁으로 가셨다. 생각보다 오래 계셨지만 그래도 헤어질 때가 되니 섭섭했다. 우리 집에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다음부터 내가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즐거운 하루였다. 네, 이런 글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느껴지죠. 내용은 비슷한데 약간의 그런 차이가 느껴져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좀 설명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그쵸? 할머니가 여기 집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또 무슨 이야기들이 있죠? 친구랑 수학 공부를 하려고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쵸?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머니랑 만화 영화도 보고 과일과 피자도 먹었어요. 그쵸? 이런 내용도 있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 느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거요. 그리고 또 일찍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쵸?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생각이나 느낌은 또 뭐 헤어질 때가 되니 섭섭했다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할머니 되게 자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정리해서 써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쵸?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표시를 해준다든지 동그라미나 박스로 있었던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구분지어서 표시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에 그래서 다발짓기 없는 내용은 어떻게 썼나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발짓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전체 글 내용보다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죠? 더 자세하게 드러낸 거죠. 그쵸? 다발짓기에는 없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나타냈고요. 생각도 그렇고 있었던 일도 그렇고 그쵸? 전부 다 더 자세하게 나타내요. 그러면서 무슨 효과가 생겨요?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어떻게 썼나요?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있었던 일과 생각하는 느낌을 더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활동이 남았네요. 여러분들이 7번에 보면 135쪽 사이의 내용을 글로 써보자 그랬어요. 135쪽에 사이의 내용이 어딨나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다발짓기 한 내용 가지고 글을 써보래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아까 뭐 밴드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서 아까 전에 다발짓기를 했었죠. 그거 가지고 뭐 이제 글을 써보면 되겠죠. 이 글 예시까지 주는 거는 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서 다발짓기를 해보고 글을 써보는 노력이 차라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시를 보여주는 것보다. 다발짓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봅시다. 자, 다발짓기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써도 괜찮아요. 그쵸? 거의 옮겨 써도 괜찮은데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있었던 일이나 생각이나 느낌들을 보충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면 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예. 이번 시간은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것까지 지금 마무리가 된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크게 지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글을 쓰기 위해서 떠올린 생각을 묶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발짓기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묶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쵸, 있었던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있어요. 그쵸, 이걸 나눴어요. 일어난 일과 일어난 일과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묶어서 따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또 공간의 변화, 그쵸? 이것에 따라서 묶는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떠올린 생각을 묶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발짓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발짓기는 첫 번째로 글을 쓰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 그쵸? 이거에 따라서 일을 정리를 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묶는 거예요. 결국엔 같죠? 있었던 일,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나눠서 서로 묶었습니다. 다발짓기의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 그냥 묶은 게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묶었고요. 세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전에부터 나오던 얘기. 글을 읽는 사람이랑, 그렇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상황이나 목적,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글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다발짓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떠올린 내용을 조직하고 글로 나타내기 관련된 두 차시에 걸친 활동을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문장 성분의 호응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해요. 여러분들 글 쓸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약간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나와요. 문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 때까지 이거 7번 다발짓기를 하고 나서 완성된 하나의 글을 쓰는 것까지, 이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 혼자서 고쳐 써보고 돌려 읽어보고 잘된 점이랑 보완할 점을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